말씀하신 중에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제 이번 12.3 내란이 비상식적이라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일부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시는 이런 일부에서는 예. 그것을 옹호하고 네. 있는 또 무리들이 분명히 아직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런 경우를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놈이거나 무식하거나. 저는 잘 이제 몰라서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양심은요, 사실 그 어원상으로 보면 상식의 바탕을 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양심이 좋은 마음, 어진 마음, 훌륭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이제 라틴어 어원으로 보면 이게 영어로는 컨션스라는데 이제 콘센시아라고 하는 말이 양심입니다. 콘은 이제 함께 이란 뜻이고 센시아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지식,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양심은 상식의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걸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우리 인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고 옆에 누군가 쓰러졌으면 걱정이 되는 거고 누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저 사람 빨리 119에 해서 빨리 저 사람 고쳐주지 않겠는가, 치료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거 상식이죠. 이게 양심은 상식의 바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 우리 거창하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상식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이 다르다라는 차원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지금은 소수가 됐지만 소수의 그런 뭐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상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다시 말해서 보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이 어긋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더 심어 나가고 또 내 이웃에 대한 그런 좀 이웃을 또 걱정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누가 만약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이런 감수성을 더 많이 심어 나가면 그러면 그런 감수성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이탈되어 있던 사람들도 이 감수성 안에 함께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이 보편적 감수성이 좀 더 넓어지면 그분들도 이 안에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적대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으로 우리의 감수성으로 함께 이렇게 끌어안아야 할, 들어와야 할 그런 분들인 거죠.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혹시 추가 시국 비자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주된 내용들이 정치권의 몫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시국민사나 뭐 촛불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거 할 수 있는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동력이랄까 하는 뭐 그런 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시국에 우리가 이제 그런 힘을 모아준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몫이 큰데,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그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들도 더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건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12월 초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국민사를 계속 봉헌해 왔고 봉헌하고 있고, 또 뭐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 차원에서는 또 많은 지금 현 정권 그 파면을 외치는 그런 뭐 시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태를 봐가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이제 강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계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되면서 이제 그분들은 좀 목소리를 좀 이제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당시 네. 어떻게 그 상황들을 접하셨어요? 그 밤에 먼저 이제 제 후배 신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비상계엄이랍니다. 그래갖고 농담하는 줄 알고 그래 항상 우리는 비상이지 했더니 형님 한번 뉴스 보세요. 그러고 저 이제 피정 중이라서 핸드폰을 봤어요. 했더니 정말인 거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피신하라고. 저는 이제 수원에서 그 부제품 대상자 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피신 중이야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공사를 미리 이제 비상계엄이 있을 줄 몰랐지만 12월 9일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해놨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미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 연도 넘어가기 전에 뭔가를 하자 해서 미리 시공사 일정을 맞춰놨는데 비상계엄이 됐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거 전화가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목숨 걸고 하자.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그날 밤에 좀 분주했습니다. 생중계 이제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이제 지금은 다 공유가 되는 상황들이라 보셨을 거잖아요. 예. 사실 좀 조마조마하긴 했거든요. 위험한 상황들이니까 예. 총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거에 이런 이제 쿠데타 현장들하고는 좀 보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1시간 반 동안의 그 과정이잖아요.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빨리 하면서 정말 이렇게 진짜 근데 극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이 담을 타고 넘어와서 또 그 와중에 시민들이 정말 인간 방패가 돼서 계엄군의 촛불 앞에서 맞서고 하는 그런 극적인 과정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지만 엄청난 휴먼 드라마를 봤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엄중한 또 정말 두려운 또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어둠만 보는 게 아니고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빛나는 별을 보는 것처럼 비상계엄의 엄중함 또 그 두려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계엄군들의 총불 앞에 선 시민군들의 그 용기 밤새 잠을 못 이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밤새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그리고 계엄군 병사들이 시민들 앞에서 밀려요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계엄군 병사의 마음속엔 양심이죠. 이런 것들이 만나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이런 기적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래서 근데 보면서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는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해제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허술하다. 왜 이렇게 허술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군부독재 때는 그들이 했을 때 비상계엄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하기 때문에 어설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계속 이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더더욱 뭐가 돋보이냐면 그런 엄청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패로 만들었던 우리 계엄군들의 병사들의 양심과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국민들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의 그 수상 소감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게 모순된 모습이지만 사실 이 세상 속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시민들의 용기, 계엄군 병사의 양심, 온 국민의 염원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의 이 시간들이 좀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걸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